지난 숙제 오답 풀이부터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24페이지 질문 있나요? 좋군요. 25페이지 질문 있나요? 부끄러워서 못하는 건가요? 넘어갈게요. 26페이지 질문 있나요? 에? 그렇군요. 2번, 3번, 4번. 또 있나요? 희수는 기본 내용이 아직 잘 모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자, 18번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꼴부터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첫 번째 루트 씌워진 녀석은 결국은 차수가 가장 큰 걸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 빼기 연결해서 EX라는 녀석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얘는 전체 구조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라고 다 부정형이 아니라 얘는 앞뒤 차수가 같아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몇 차로 봐야 돼? 그렇지. 루트 안에 2차가 들어있으니까 1차로 봐야 돼요. 그러면 1차 빼기 1차 차수가 같은 거니까 부정형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맞아. 그럼 이대로는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유리화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화한 걸 적어 볼게요. 는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유리화할 때는요.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할 거니까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고 뒤에 거 제곱하면 4x 제곱이니까 빼면 4x 제곱이 없어지면서 3x-1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 분자에 곱했던 그거를 그대로 한 번 더 써줍시다. 4x 제곱 더하기 3x 빼기 1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꼴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니? x를 다시 무한대로 보내보면 분모는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로 발산, 분자도 3x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요? 차수 비교하기로 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차수 비교. 분자 몇 차? 1차. 분모 몇 차? 역시 1차. 그렇다면 최고 차항의 개수비 요거 이렇게 들고 오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밑에다가 쓸게요. 극한값은 분모부터 루트 4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루트 4라고 쓰는 이유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들고 오면서 이거 루트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4 보이니까 4를 그냥 들고 나올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루트를 일부러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다라고 확인되고 루트 보이면 유리화한다. 유리화하면 보통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구조를 보면 루트 x,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루트를 씌워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보니 앞에 무한대로 발산, 뒤도 무한대로 발산. 여기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가 있는 거구나. 맞죠? 그러면 아까 하던 대로 얘도 유리화를 해봅시다.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x는 그대로 두고요. 자, 유리화 그러면 분모 분자에 플러스로 바꾼 걸 곱하면 분자는 앞에 거 제곱 x-1 빼기 뒤에 거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루트 x-1에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분자는 같은 거 정리 좀. x 빼기 x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2가 남네요. 리미트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부터 루트 x-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가 아까 마이너스 2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x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그럼 꼴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자, 루트 x는
루트 안에 1차라고 봐도 되고 루트 x를 지수 표현하면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을 하나의 차수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가 2분의 1제곱이니까 같은 차수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 마이너스 2, 루트 1, 루트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분모가 루트 1 더하기 루트 1, 2분의 분자 마이너스 2. 그래서 극한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주의할 거는 앞으로 어떤 걸 음의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음의 무한대는 무한대로 발산시키는 것 중에 부호가 음수 반대로인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음의 무한대가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래프 생각하면서 그런데 보통 식으로 표현해서 극한을 보낼 때 음의 무한대는 부호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양의 무한대로 바꿔서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석을 다시 하자 그랬어.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바꾸는 방법이 x를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t라는 문자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되면 극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극한은 t는 그러면 부호를 반대로 바꿨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시키는 게 되겠죠.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서 괄호 열고 안쪽 대상 함수를 모조리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t를 입력하면 t제곱 플러스 7t가 되겠죠. 더하기 10. 그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 t.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꼴을 확인해 보면 앞에 거 무한대로 발산, 뒤에 거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 그러면 앞서 하던 거랑 똑같아지더라. 자, 이거 암산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으니까 방법이 유리화하면 분자에 관심 있는 거는 7t가 되죠. 상수는 필요 없지. 왜? 분모로 내려가면 루트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0 더하기 t 이렇게 될 거니까. 서연아, 암산은 얼마니 이거? 다요? 결과가 얼마니? 나중에는 이렇게 오면 제일 좋겠는데 유리화하면 분자는 7t 플러스 10이 남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창의 개수 b만 들고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유효한 건 t 1차의 개수 7이겠지. 분모는? 1. 분모는 루트 t 제곱의 개수 루트 1과 그 다음 뒤에 플러스 t의 1이야. 그지? 그래서 얼마? 2분의 7 이렇게 유리화 최고창의 개수비 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27페이지 질문. 야, 4번은 셈이 있잖아. 그래요. 해봅시다. 자, 여기서 뭐 4번 할 때도 봤지만 결국은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양의 무한대로 바꾸는 게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은 통분해가지고 뭐 약분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석하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가봅시다. 얘도 x 0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보내면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어쨌든 발산하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괄호를 보면 x를 0으로 보낸대. 얘를 0으로 보내면 여기는 1로 가면서 분수 전체는 1이 되면서 1 빼기 1은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무한대 곱하기 0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x분의 1에서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x를 0으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거 극한값 구하려면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0분의 0꼴에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찾아서 없애는 게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괄호안을 따로 계산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괄호안을 계산한 다음에 x분의 1을 없애는 인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밖에 없니? 통분밖에 없죠. 통분하겠습니다.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통분하면 앞에는 1이니까 그대로 하나 올라가면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 분자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자는 상수항 1이 사라지면서 x제곱 더하기 2x에 x를 묶어내면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분모 x 여기 앞에 있는 것과 분자의 x 이렇게 약분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게요. 극한 x를 0으로 보내면 남아있는 거 그대로 써보자. x 더하기 1의 제곱이 분모로 들어갈 거고요. 분자는 x 플러스 2 이렇게 남네요. 그러면 드디어 x를 0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어때요? 문제 없죠, 그죠? 분모가 0 되는 상황은 없으니까. 그러면 0을 집어넣은 함수값 비교하는 거랑 같다. 따라서 분모는 1의 제곱 1분의 0 더하기 2. 따라서 극한값은 2.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짜잔. 뭐 아까 해석한 거랑 조금 더 간결하게 가볼게. 괄호안을 정리해서 분자에 x가 있으면 약분한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괄호안을 정리하려면 뭐 통분 정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 앞에 곱해 놓을게요. 루트 3 빼기 x 이렇게 통분을 하면 앞에 첫 번째 나오는 분자에는 루트 3을 곱할 거고요. 빼기 두 번째 분자에는 루트 3 빼기 x를 곱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루트 3, 루트 3이 없어지고 분자는 뭐가 돼요? 는 x가 되네요. 그죠? 너무 좋죠? 앞에서 분모에 있던 x와 분자에 있던 x가 약분될 거니까 결국은 한 번만 더 써보면 이제 나중에는 한 방에 갈게요. x를 0으로 보낼 때 남은 식이 루트 3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0으로 보내면 뭐 x 0 처리를 해버리면 되니까 분모 남는 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따라서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해서 무한대 곱하기 0,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통분해서 약분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얘도 보이잖아, 그지? 괜찮나요? 한번 정리하고 갈까? 통분하겠습니다. x를 일단 꼴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x를 이제 0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보내니까 요 녀석 무한대로 발산. 그치? 그 다음에 괄호안을 볼 건데 괄호안은요 2분의 1은 어차피 x와 상관없으니까 얘는 계속 극한값이 2분의 1입니다. 뒤에 거 빼기 있고요. 뒤에 거 보면은 차수가 같은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계수비 즉 루트 4분의 루트 2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괄호안 전체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 구조니까 0으로 가는 꼴이야.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무한대 곱하기 0 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x를 무한대로 갈 때 x는 그냥 놔두고요. 안쪽 거를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배 통분이니까 루트 4x 더하기 3 그러면 서로 없는 걸 곱하면 되니까 분자는 루트 첫 번째 거 4x 더하기 3 빼기 2배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럼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진 구조인데 얘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 됐어요.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그런데 분자를 보니 어떤 구조예요? 여기 루트 4x, 여기 루트 x 차수가 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야. 유리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해보자. 미리 적어놓고 갈게요. 4x 더하기 3에 더하기 2루트 x. 그러면 똑같은 걸 곱하면 분자는 이렇게 쓸게요. 분자는 뭐가 되는지만 올려놔 두겠습니다.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할 거니까 앞에 거 제곱 4x 더하기 3 빼기 뒤에 거 제곱 4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3이 되는구나. 됐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는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맨 앞에 x가 곱해져 있었던 걸 분자에다가 그대로 반영할게요. 그러면 중괄호로 펼쳤던 녀석의 분자가 3이었으니까 3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걸 그대로 곱하면 2배 루트 4x 더하기 3에 파란색으로 쓴 녀석 한 번 더 곱해요. 그죠? 그래서 루트 4x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꼴 자체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어요. 차수 비교하는데 분자는 1차인 게 보여. 분모는 루트 곱하면 1차죠.
그러니까 요렇게 전개하면 1차, 요렇게 전개하면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비 1차의 개수들만 들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분자는 3 들고 오고요. 분모는 그대로 가볼게요. 지금 이 루트 4라는 거랑 루트 4를 곱해서 앞에 첫 번째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4, 2, 8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4는 4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 녀석 루트 x의 개수가 2잖아요. 그럼 얘랑 또 누구를 곱해요? 앞에 있는 2루트 4. 2루트 4가 얼마입니까? 4죠. 그럼 4, 2,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극한값은 16분의 3. 다음 장 연습 문제네요. 28페이지 질문. 24, 25.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1번 봐봐. x 분모에 있는 걸 자꾸 0으로 가면 이 값 자체는 x가 만약에 이게 극한값이니까 우극한 좌극한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프로 판단해보면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을 그리면 x0의 우극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 좌극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얘는 발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1번은 대상이 아니겠고, 그 다음에 2번은 굳이 이걸 유리함수 안 그려도 1로 보내면 분모는 0으로 분자는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얘는 0분의 상수꼴이라서 발산이죠. 그러면 1번도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x분의 1에서 분모만 0으로 가면 0분의 상수꼴은 발산이네요. 그죠? 특정한 값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봅시다. 요거는 절대값 기호가 있으니까 이제 연습 삼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 녀석은요. x 분모가 0은 정의를 못하니까 0보다 큰 데서는 리미트, 즉 x는 0의 우극한을 확인하는 거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 0보다 조금 크니까 양수 그대로 x가 나오고 분자도 x가 나와요. 그러면 x 분모가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의 극한은 1이겠네.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즉 x의 0의 좌극한을 확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분모 절대값 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로 나와야겠고 분자 x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의 극한값이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인데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면 두 극한이 같아야 되죠. 두 번 푼다. 기억나니? 그래서 얘는 다르니까 발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앞으로 또 보게 될 거니까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y는 절대값 x분의 x, 또는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어도 같은 패턴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x가 분모에 있으니까 0은 안 되니까 0보다 크면 y는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y는 1 상수함수, 0보다 작은 구간은 y는 마이너스 1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해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려보면 좋겠고요. 0의 우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고 0의 좌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둘의 좌우 극한값이 달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4번은 루트 x-1은 x는 1 이상의 무리함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봐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가 자꾸 커지는 거기 때문에 루트 안이 자꾸 커지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뭐 이렇게 되겠죠. 수렴이 아니고 발산입니다. 5번. 자, 5번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있으니까 일단은 부호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 양의 무한대로 바꾸기 위한 치환 작업을 먼저 하라 그랬죠. 따라서 주어진 극한을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꾸면
t는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밀어 넣어도 제곱이니까 t 제곱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t 제곱분의 1, 즉 x 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그려봤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봐도 좋고 식으로 해결해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 t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의 t가 양의 무한대니까 그거 제곱하면 더 빠른 양의 무한대 t가 되는 거지, 그지? 양의 무한대, 분모만 양의 무한대야. 그러면 얘는 부호는 양수를 가지면서 분모가 양의 무한대. 뭐야?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5번이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24번 볼게요. 다음 함수가 뚝뚝뚝뚝 5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자, 일단 요거 체크할게요. 다항 함수는 셈이 간단하게 n차 함수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형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안 했나? 부정형의 상이 아닌가? 부정형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맨 처음에 다항 함수는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바로 뒷단원에 연속을 이제 배우긴 하거든요. 연속 단원을 배우면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되는데 이 n차 함수는 극한값과 그 x값을 넣은 함수값이 항상 같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극한을 구하는 건 그 값을 넣는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극한을 쓱 보니까 x를 1로 보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분모가 0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0이 되는 인수를 찾아보려고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1이라는 인수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분모 분자에 x-1이 보이죠. 약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극한을 다시 한번 써보면 x를 1로 보낼 때 분모는 x 플러스 1, 분자는 fx 이렇게 될 거고, 자, 극한을 구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죠. 분모 x 플러스 1에 x를 1로 보내면 대입한 거랑 같다. 2분의 분자도 대입한 거랑 같다.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f1의 함수값은 10이야.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fx가 뭔가 루트가 보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것처럼 보여요. 짠!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맞구나. 맞지? 루트 보인다고 당연하게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꼴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다시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는 1차 x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분자도 보면 x에 해당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특히나 얘네 둘을 비교해봤을 때 차수가 큰 걸 따라간다고 했거든. 얘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도 x제곱의 루트 씌운 것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건 유리화가 아니라 이거 그대로를 차수 비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분모는 1차, 분자도 루트 x제곱 때문에 1차. 따라서 알파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얼마예요? 1분의 루트 1이니까 1 한번 했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fx를 마 3으로 보내보래요. 한번 쓰고 가봅시다. 극한 x를 마 3으로 보낼 때 유리화 때문에 좀 길게 뺐어요. 요건데요. 다 안 적고 유리화하는 걸 적을게요. x를 마이너스 3으로 가깝게 가져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뭐가 필요해? 이거 0분의 0꼴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자에도 x에다가 마이너스 3 한번 밀어 넣어보자. 루트 안부터 볼게요. 마 3의 제곱은 9 빼기 12 더하기 7 얼마예요? 9 빼기 12 더하기 7 9 빼기 12 더하기 7 4 아니니? 루트 4는 2죠. 그럼 뒤에 빼기 하면 0이란 말이에요. 이게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분모에 0이 되는 x 플러스 3을 약분해 줄 수 있게 유리화 분자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부호 반대로 바꾼 걸 곱해요.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에 더하기 2를 곱하겠죠. 여기는 1로 적어놓고
분자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나오고 빼기 뒤에 거 제곱 4. 그렇다면 7 빼기 4는 3. 이렇게 되겠죠. 유리화를 해서 자 그러면 여기 분자가 우리 목표가 아까 뭐였어요? 0분의 0꼴에 분모가 0이 되는 x 플러스 3 인수를 가져오는 거였는데 x 더하기 1,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면서 0이 되는 인수가 날아간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도 크게 문제가 없겠군요. 분자는 x 플러스 1,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분모는 한 번 더 해봅시다. 마 3을 집어넣으면 아까 얘가 루트 4였나요? 루트 4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0 되는 상황이 이제 없어졌다.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베타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다음 넘어갈게요. 29페이지. 있나요? 없나요? 뒤에 또 있나요? 또 있네요. 오늘 문제풀이 많이 하겠네요. 비단 서연이만의 문제가 아니겠지. 천천히 해봅시다. 자, 27번 볼게요. 극한값이 가장 큰 것은인데 밑에 보니까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습니다. 쌤이 그랬죠. 가우스 기호 나올 거라고.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알맹이 이하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27번 1번 볼게요. 여기서 0의 좌극한을 하고 있으니까 0의 좌극한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면 x가 0보다 조금 작은 즉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죠. 얘는 극한을 적어 볼게요. x를 0의 좌극한으로 보내면 분모는 계속 변수인데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두고요. 분자는 분모는 마이너스 0.1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면 가우스 기호를 하면 그거 이하의 범위는 마이너스 0.1 이하 중에 라고 해석이 될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분자만 극한을 보내면 되는데 0의 좌극한에서 마이너스 좌극한의 역할은 가우스 기호를 구분하는 데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분자 x는 y는 x 1차 함수야. 이거는 0의 좌극한이나 0의 우극한이나 0의 함수값이 다 똑같이 그냥 0 대입하는 거랑 같다고. 그럼 얘는 결론은 마이너스 1분의 0이라서 극한 보내면 이게 0이겠죠. 알겠죠? 2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극한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면 분모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분자는 얼마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0.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0.1 이하의 범위 중에 가장 큰 정수는 0이잖아. 얘는 정확히 0이에요.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0인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선생님 0분의 0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모는 0이 아닌 양수야. 근데 분자는 정확히 0이야. 그럼 얼마겠니? 0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짜잔. 요런 거 해석할 때 이제 적당한 숫자를 밀어 넣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0의 좌극한, 아까 얘기했듯이 x를 마이너스 0.1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분자 봐봐. 분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x자리에 마이너스 0.1을 넣어봤다고 생각해볼게요. 넣으면 마이너스 1.1이야. 그런데 만약에 0의 좌극한이니까 만약에 0이 들어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0.1을 넣으면 마이너스 1.1이야.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작아요? 더 작지. 그래서 얘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값, 더 왼쪽에 있는 값의 기준으로 그거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요, 이렇게 쓸게요. 극한값은 이제 분모는 0의 좌극한을 밀어넣으면 x에 0 넣는 거랑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방금 봤듯이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2의 극한값을 가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장 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대로입니다. 0의 우극한이니까 x를 플러스 0.1 정도로 생각하면 분자 봐봐요. 한 번 더 볼게요. 얘는 가우스 기호는 조금 있다가 해석하고 0을 넣으면 1인데 0.1을 넣으면 1.1이면 1보다 조금 커요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 극한값은 분모는요 1보다 조금 큰 1.1 정도로 생각해서 그거 이하 범위 중에 가장 큰 정수는 1. 분자는 x 플러스 1의 0의 극한이니까 0 집어넣은 거랑 같은 1. 그래서 극한값은 1 이렇게 되겠죠. 5번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암산을 해보겠다. 분모는 3의 우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3보다 조금 커요. 그럼 거기서 3을 빼면 0인데 0보다 조금 커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분자는 가우스 기호부터 잠깐 따져볼게요. 가우스 전에 알맹이부터 따져볼게요. 3 우극한이면 방금 해석했듯이 0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우스 기호는 항상 정수로 튀어나오니까 0보다 조금 큰 숫자 이하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정확히 0입니다. 그럼 아까 해석했듯이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거가 분모. 그런데 분자는 정확히 0. 그러면 이 극한값은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가장 큰 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8번 가볼게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앞으로 극한값 구하기 그 다음에 뒷단원의 연속 확인하기는 전부 요거가 어떤 구조인지를 먼저 보고 할 건데 f 곱하기 g 얘네 둘이 곱하기 형태입니다. 곱하기 형태는 사칙 연산 중에 하나야. 그치? 그래서 적어 놓을게요. 사칙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한 극한값이나 뒤에 나올 연속은 항상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극한의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극한값은 두 번 푼다라고 했으니까 2로의 극한은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 이렇게 두 번 풀어야 되겠지? 따라서 표를 그리자. 표를 그려서 우리는 x의 기준을 2의 극한이니까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으로 두 번을 구할 거고요. f 곱하기 g가 대상 함수니까 곱하기 사칙 연산은 표를 그렸어요. 어떻게 하려고? f 해석하고 g 해석해서 곱한 걸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공부해서 왔는지 물어볼게요. F부터 쳐다보겠습니다. 다율아, F에 여기 봐봐. 2의 우극한은 얼마? 좌극한은 얼마? 좋아요. 그래서 적겠습니다. F의 2의 우극한은 3, 2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3. 그럼 F 자체는 극한값이 없는 거죠. 2에서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F 곱하기 G가 좌우극한이 있으면 돼요. 같으면 돼요. G 해석하러 가봅시다. 지원아, 2의 우극한은 얼마? 좌극한 얼마? 좋아요. 그러면 또 적을게요. G는 2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3, 2의 좌극한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다 구했네. 곱하기 합니다. 위에 거 곱하면 얼마? 마 9. 밑에 거 곱하면 얼마? 마 9. FG는 각각 2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F 곱하기 G는 극한값이 있다. 얼마? 마이너스 9. 괜찮죠? 그래서 마구 마구가 똑같으니까 그 극한값은 마이너스 9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합성함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동그라미 그리기로 했지. 자, 29번 가볼게요. 합답형 문제는 안 되는 예시를 먼저 생각하고
예시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반대되는 예시를 사실은 몇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겠죠. 왜? 우리가 아주 적은 수의 예시를 들고 있다가 그거 안 되니까 맞을 거야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니까 반대된 예시를 많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f의 극한값과 f 더하기 g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최종적으로 g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는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억, 증명 바로 해볼게요. 가정은 이렇게 할게요. f의 극한값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f 더하기 g의 극한값도 있다고 했으니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난번에 극한값의 성질 기본 형태가 각각 수렴할 때 극한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수렴하는 모양 그대로를 활용을 해서 gx의 극한을 구해보는 겁니다. 출발해 볼게요. x를 a로 보내는 대상 gx의 극한은 위에서 x와 f 더하기 g의 극한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럼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좀 간결하게 쓸게요. fx 더하기 gx에서 극한이 있는 f를 빼면 모양은 바뀌었을지언정 결과는 gx의 극한이랑 동일하죠. ff 없어질 거니까. 지금 괄호 x는 뺐어요. 그냥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위에서 f 더하기 g는 극한값이 베타로 존재하는 거고 f는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하는 거니까 각각 수렴하는 함수죠. 그럼 이때 뭘 할 수 있다고요? 리미트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결론은 앞에 거 베타 빼기 뒤에 거 알파로 어때? 알파 베타가 상수값일 거니까 뺀 거도 당연히 상수값이라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값도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fg면 나중에 합시다. 니은 볼게요. f 그 다음에 f 곱하기 g 값이 모두 존재하면 gx 값도 존재한다 입니다. 요거도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처럼 또 증명해 볼게요.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명 과정을 또 거쳐 볼게요. 니은 gx의 극한값을 보라고 했으니까 x를 a로 보낼 때 gx는 방금 있던 그 두 모양을 기억하던 것처럼 또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쓱 보니까 f라는 걸 분모에 갖다 놓고 f 곱하기 g를 분자에 갖다 놓으면 약분하면 g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fx분의 f 곱하기 gx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gx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 fx는 우리 가정하기를 알파로 f 곱하기 g는 베타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는 알파분의 베타가 되겠군. 맞죠? 승호야, 이거 맞아?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라는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니은은 맞나? 왜?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하는 게 분수꼴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분의 베타라는 이쁜 모양이 나왔지만 알파가 0이 되면 이 녀석은 발산하는 구조죠.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닌 거네요. 그죠? 아닌 거야. 왜? 밑에서 얘기하면 여기서 알파가 0이라면 즉 fx가 0으로 수렴하는 구조면 발산이거든. 알겠죠? 그러면 예시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니은 증명하다 보니까 분모에 있는 fx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했는데 그 알파가 0이면 즉 f가 0으로 수렴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 예시를 생각해보죠. 니은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만약에 fx를 0이라고 하고 0 말고 x라고 하고 가장 간단하게 gx는 f에다가 곱할 건데 곱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로 잡아볼게요.
x분의 1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만족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x를 0으로 보냈을 때 fx가 x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0, 수렴하죠. 이게 아까 가정했던 알파라는 값이고, 그 다음에 x를 0으로 똑같이 보내는데 f랑 g를 곱해 보겠습니다. 가정 부분이 만족되는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fx의 x와 gx의 x분의 1을 곱하면 x를 0으로 보내는 1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니은에서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예시가 됐어요. 그런데 x를 0으로 보낼 때 gx라는 녀석을 보면 조금 전에 다른 문제에서 이미 풀어왔지만 x분의 1의 0으로의 극한은 발산이거든. 이렇게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증명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예시를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fx와 이번에는 나눗셈이네. f분의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디귿도 바로 가봅시다. x를 a로 보낼 때 gx를 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가정하듯이 fx의 극한을 알파, f분의 g의 극한을 베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디귿 증명으로 내려와서 gx의 모양을 f와 f분의 g로 만드는 겁니다. 너무 편한 게요. 둘을 곱해놓으면 되잖아. 따라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바꿔놓으면 f는 알파로 수렴, 그 다음에 f분의 g는 베타로 수렴. 그러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 큰 문제가 없네요. 그치?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값으로 수렴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디귿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30페이지. 답니까 혹시? 그러면 여기만 다 하고 RPM은 아직 못 풀어보신 분들은 여기 베이스로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유형이.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0번 가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해서 x를 0으로 보내봤는데요. x분의 fx는 3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값을 구하세요인데, 자, 먼저 나중에는요. fx가 다항함수라고 하면 fx를 구체적으로 찾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함수라고 하고 있지 얘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fx를 찾으려고 들면 안 돼요. 대신 x분의 fx의 0으로의 극한값이 3이다. 이 모양 자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비교를 해보니까 갑자기 x를 2로 보내고 있단 말이야. 즉 우리는 단서로 가지고 있는 x를 0으로 보내는 모양으로 얘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맞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분모가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그리고 불편한 게 하나 분자에 f 안에 들어가는 게 그냥 x가 아니라 x 빼기 2야. 이거는 구조를 맞춰준 거거든 사실. 얘가 나는 불편해요.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x를 2로 보내면 x 빼기는 0으로 가지. 여기에 차관을 한다 그러면 x 빼기 2를 t로 치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x를 2로 가깝게 가져가면 t는 0으로 가깝게 가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 극한을 t의 극한으로 바꾸는 거야.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바꾸면 분자는 f의 전체가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인수분해를 해놨으니까 x-2 대신에는 t로 바꾸고 앞에 x 플러스 2는 x는 t 플러스 2니까 x 자리에다가 t 플러스 1을 넣으면 앞에 거는 t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t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문자를 바꿔놓고 보니까 앞에 게 이제 쓸모 있게 생겼죠. x를 0으로 보내는 대상에서 x분의 fx는 t를 0으로 보내는 대상에서 t분의 ft와 결과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t분의 ft의 0으로의 극한은
3으로 수렴한다가 단소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분모에 곱해질 t 플러스 4라는 1차식인데 t를 0으로 보내면 0 플러스 4 문제 없죠. 4로 수렴하니까 얘는 정확히 4분의 1 곱하기 3으로 수렴한다라고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극한값은 4분의 3. 넘어갈게요. 31번. 합성함수가 나왔는데요. 얘네들이 구체적인 함수식이 있기 때문에 합성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극한 x는 1로 극한을 보내는데 분모가 0 되는 상황이 두 군데나 있어요. 여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는데 x 마이너스 1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x 마이너스 1이 하나 들어있죠.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인수분해 하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합성함수의 구체적인 식을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x를 1로 보낼 때 큼지막하게 뺄게요. 분수. f 합성 g는 f의 x자리에 gx를 몽땅 집어넣는 거니까 2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빼기 g 합성 f는 g의 x자리에 fx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니까 2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분모에 0 되는 인수가 x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두 개를 지워내야겠죠. 어디서? 분자에서. 그래서 분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앞에 거 제곱 전개하겠습니다. 4x제곱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빼기 2x제곱 빼기 적용해서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밑에도 한 번 더 할게요.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전체 완전 제곱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지울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분모에 x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있고 분자에 x 마이너스 1 두 개 이렇게 약분이 되면 극한값에 이제 문제가 없겠다. 저기 오른쪽에다가 는 할게요. 는. 그러면 이제 x를 1로 보내보면 분모는요. 맨 앞에 있는 x 플러스 1에 넣어서 2 곱하기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x에다가 1을 넣어서 3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빨간색 끝에 x 마이너스 1 제곱이 약분돼서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극한값은 3분의 1. 자, 32번 보겠습니다. A의 범위가 0에서 2, 양수지만 2보다는 좀 작대요. 극한을 보니까 또 분수꼴이고 분모는 x-2니까 x를 2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또 목표가 분모에 x-2가 있으니까 그게 0으로 가면 분자의 색을 찾아내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찾아내셔야 돼. 자, 그러면 A가 0과 2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 해석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값부터 해결을 봐야겠지, 그지? 자, A가 어디 있는지 먼저 체크하죠. A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2를 밀어 넣어 본다고 생각을 해볼 건데 자, 2의 극한입니다. 2를 그냥 함수값을 구해보면 x제곱이라는 거는 요 녀석은 4로 자꾸 갈 거예요. 맞죠? 그런데 A는 어때요? 0과 2 사이야. 그러면 앞에 거는 4 근방에 있고 뒤에 거는 0과 2 사이면 무조건 4보다 작은 데 있죠. 그러면 알맹이가 양수인 거네. 따라서 절대값 해결은 가능하겠군. 아직 극한은 못 보냈지만 x를 2로 가깝게 보내는 중에서는 분모 그대로 x-2 써주고요. 분자에서 x제곱이 a보다 당연히 크기 때문에 알맹이가 양수라서 그냥 나올 거예요. 그리고 a 빼기 4 이렇게 될 거예요. 분자 정리하겠습니다. a는 사라지고 x제곱 빼기 4인데 합차로 인수분해까지 연결하면 분모 분자에 분모가 0이 되는 녀석을 지워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드디어 x를 2로 보내면 분자에 2를 넣은 것과 같은 4. 극한값이 끝 이렇게 되겠네요.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극한값 첫 번째는 A로 보낼 때 주어진 극한값이 6이다 하나랑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낼 때 요거다 이렇게 됐는데요. 뭐 꼴 자체가 보니까 첫 번째 거 봐봐. A로 보내면 분모는 A제곱 빼기 A제곱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지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0에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지워주는 게 목표가 되겠죠. 인수분해합니다. 합차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분자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a에 앞에 거 제곱 곱한 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래 위로 분모가 0이 되는 x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약분해주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극한을 보내면 2a분의 x자리에 a를 넣은 거랑 같아요. 그러면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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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제곱 이렇게 되겠죠. 3a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분모 분자가 만약에 a가 0이라 그러면 6이라는 극한값을 못 가지죠.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a가 0이면 약분을 하면 2분의 3a가 약분이 아니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극한으로 돌아가 보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데 x 플러스 0분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a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아래 위로 x를 약분하면 분자에 x가 남고 그거를 0으로 보내면 얘 극한값이 0이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극한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6이랑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다시 돌아와서 극한값 표현했더니 2a분의 3a 제곱인데 a가 0이 아니니까 0이 하는 숫자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값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3으로 나누고 2를 곱하면 4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0분의 0꼴에서 극한값 이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두 번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꼴 확인해 봅시다. 앞에 거 x제곱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 빼기 뒤에 거도 x제곱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 둘이 차수가 같아. 뭡니까? 유리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 바로 할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서 x제곱은 날라갈 거고 ax 빼기 bx니까 a 빼기 bx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a는 아까 4로 찾아놨으니까 밀어넣으면 되겠고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bx라고 되니까 자 이게 는 3이래요. 중요한 건 이게 0이랑은 다른 0이 아닌 극한값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질 때는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려면 1차가 살아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A랑 B랑 같으면 안 되겠네. A랑 B랑 같으면 분자가 0이 되니까. 그럼 0의 극한값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거의 극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니까 2겠죠. 분자는 1차 계수가 a 빼기 b인데 a가 4였으니까 4 빼기 b라고 적어주고 그게 3의 극한값이구나. 따라서 2를 곱하고 정리하면 6이 되어야 하니까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4 더하기 마이너스 2 정리할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34번 fx 그래프가 오른쪽처럼 그려져 있고요. 잘 봐라. 이거 합성함수 문제입니다. 첫 번째 0의 우극한, 두 번째 1의 우극한인데 대상함수가 전부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합성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꼭 동그라미를 그려서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는 자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낼 함수는 y는 x-1이라는 함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f를 보낼 거예요. 그럼 뭘 볼 거냐? 0의
우극한을 볼래. 0의 우극한을 볼래. 자, 그러면 식으로 먼저 해결해 볼게요. 0의 우극한이니까 0을 밀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0보다 조금 큰 걸 넣을 거야. 그러면 0.1 정도로 넣어보면 마이너스 0.9라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요가, 즉 우극한이에요가 붙어야겠다. 합성함수는 함수 한 번 해석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함수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x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이 있으면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도 볼게요. y는 x-1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0의 우극한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0일 거니까 우극한은 이렇게 달려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성함수에서. 그러면 f를 갖다 해석할 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해석을 해야 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요거죠. 그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첫 번째 우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F 두 개 합성하니까 똑같이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뒤에서부터 F 해석하고 바깥쪽 F 해석하고 1의 우극한 해석하래요. 이건 좀 쉽다 그지? 1의 우극한을 해석하면 요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로 달려가는 게 보이는데 마이너스 1보다 밑에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작아요? 가은아,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달려가는데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라는 표현이 필요하다. 왜?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F 해석.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되겠죠. 그럼 그 좌극한은 이렇게 오겠네. 그래서 그 극한 값은 2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결과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결과는 2 더하면 1 정리되겠죠. 3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FG가 갑자기 F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게 생긴 식을 줬는데 그거는 극한값이 1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거는 진짜 룰이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굳이 줬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만약에 무한대분의 C, 요거는 이제 상수인데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극한값이 얼마겠니? 아까 분모가 계속 커지면 분자가 상수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구조예요.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를 줬다? 그러면 지금처럼 상수 및 즉 분모에 갖다 놓는 구조구나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둘 다거든.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fx를 분모에 갖다 놓고 상수로 수렴하는 녀석을 분자에 갖다 놓는 게 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럼 다시 표현해 볼게요. 분모 f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는 1로 수렴하면 꼴이 무한대분의 상수꼴입니다. 이 극한값은 얼마니? 지원아, 얼마니? 옆에 열심히 적었잖아. 얼마? 0이다.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분모, 수렴하는 거 분자, 극한값은 0. 알겠죠? 나중에 이런 실수가 있다. 극한값을 나오는 건 알겠는데 여기를요,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 박는단 말이야. 안 되고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가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안쪽이 분모가 F니까 이런 식으로 통분됐던 것들을 따로따로 약분해 줄 수 있겠죠. 그걸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첫 번째 F 나누기 F는 3만 남겠고요. 빼기 2배의 뒤에 거는 간단하게 F분의 G라고만 적을게요. 이렇게 되고 이게 0으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쌤이 극한의 성질 적어줄 때 어떤 함수 빼기 상수가 0으로 수렴하면 그거는
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뭘 알아낼 수 있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저기 함수가 fx분의 gx가 있거든. 이게 는 0을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해야 돼를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스텝 2 거의 다 왔어요. 요거를 산출해 놓으면 드디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쓸 수 있는 f분의 g의 모양에 맞춰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g 분모에 f가 들어가면 되니까 주어진 극한의 모양을 모조리 분모 분자를 분모에 f가 들어갈 수 있게 분모에 f가 들어갈 수 있게 분모 분자를 f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분자는 1 더하기 4배 곱하기 f분의 g, 분모는 마이너스 2 더하기 6배의 f분의 g. 이렇게 나누고 모양을 보면 조금 전에 구해놨던 f분의 g는 극한을 보내면 2분의 3으로, 분모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3으로 수렴하니까 나머지는 x가 없어요. 깔끔하게 극한값 정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분모는 마이너스 2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3이면 9가 되겠고요. 분자는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3이면 6이 되겠네요. 따라서 7분의 7이니까 1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오케이? 문제풀이 끝. 제목 함수 극한의 응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요 명제를 하나를 배울 겁니다. 엄밀히는 이제 2개인데 사실 2개 구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명제 하나만 잘 기억하면 좋겠고, 이게 뒤에서 구체적인 함수식을 찾을 때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제목은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구조를 한번 잘 정리해보면 간단할 겁니다. 1번 fg 두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항함수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x를 a로 보내는 g분의 f, 분수꼴의 극한을 보내봤는데 l이라는 극한값이 있대요. l이 중요한 건 아니고 l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l이라는 상수값, 즉 수렴한다면, 분수꼴이 수렴한다면 이렇게 간결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수꼴이 수렴한다면, 알겠죠? 이게 a로 보내는 거니까 얘가 뭐 0으로 보내는 걸 수도 있고 100으로 보내는 걸 수도 있고 마이너스 50, 뭐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숫자로 극한값을 보는데 분수꼴이 수렴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게 명제인데 gx가 어디 있는지 보면 분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화하면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gx라는 게 gx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알겠지?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f는 어디 있어요? 분자에 있었어. 그러면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명제야. 참인 명제야. 무조건이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그 증명을 옆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긴 한데 증명해 볼게요. 알겠지? 자, g분의 f는 수렴값이 있는 거고요. l이라고 있는 거고 1번의 전제 가정하기를 gx도 0으로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f도 0으로 반드시 수렴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아까 연습 문제 풀 때랑 마찬가지로 주어진 두 단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x를 a로 보낼 때 분자에 있던 f의 극한값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x를 a로 보낼 때 f는요, 조금 전에 gx분의 fx가 있었죠. l로 수렴하는 녀석이었고 여기다가 g를 곱해 놓으면 fx거든. 자, 이런 상태에서 봅시다. g분의 f는 대전제로 이 녀석은 l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gx는 동그라미 1번의 전제로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그러면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각각 적용하면 얘는 l 곱하기 0이 되면서 l도 어떤 상수고 곱하기 0을 하니까 결론은 0이겠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면 f의 a로의 극한값은 0이야. 증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맞는 설명이니까, 무조건 맞는 명제니까
꼭 외워두기 합니다. 분수꼴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반드시 분자가 0으로 수렴해야 돼. 예외는 없어요. 알겠지? 다시 분수꼴이 수렴하면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면이야. 분수꼴이 수렴하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부정형에서 0분의 0꼴의 수렴값이 있는 그 구조야. 알겠죠? 0분의 0꼴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 분수꼴인데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분자가 반드시 0으로 수렴하면 순서 바꿔가지고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분모도 0으로 수렴하나요?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궁금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2번 내용이야. 보면 적고 볼게요. 맨 앞에 L은 0이 아니다는 조금 이따가 보고 fx가 0으로 수렴하면 순서를 바꿨어요. 즉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gx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도 조건 하나만 추가해주면 참인 명제가 돼요. 얘는 좀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 어떤 조건? 앞에 보면 L은 0이 아니어야 해.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도 증명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대전제인 gx분의 fx가 L로 수렴한다를 가져갈 거고 이번에는 f가 0으로 수렴한다를 가져가 볼 거야. 그랬을 때 gx를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증명 과정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x를 a로 보낼 때 우리 gx 극한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모양 변형을 해야겠죠. x를 a로 가져갈 때 그럼 gx를 남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gx분의 fx와 극한값이 있는 f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f라는 녀석을 gx분의 fx로 이렇게 나누면 분자끼리 ff 약분하고 번분수 형태니까 gx가 분자로 올라오면서 같은 모양이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다시 표현 아까처럼 g분의 f는 대전제에 따라 L로 수렴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f는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짠. 그러면 극한값이 L분의 0이니까 0이겠네요 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왜? L이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려면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만 더 조건을 줘야 돼. 그래서 지금 증명 과정에서 봤듯이 L이라는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수렴하는 게 맞아.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오면 동그라미 2번에 그 분수꼴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즉 위로 가서 g분의 f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0이 아니라면 분자부터 0으로 가도 당연히 무조건 분모도 0으로 가야 해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수꼴이 수렴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하고 극한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이면 분모부터 부르지 않아도 분자부터 불러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해가 성립한다야. 알겠죠? 특히 1번은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fg 두 다항함수에 대해서 g분의 f가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L로 수렴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L은 0이 아니래요. 0이 아니래요. 0이 아닌 극한값.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다항함수니까 1차, 2차, 3차, n차 함수라고 보기로 했으면 g 분모도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f도 발산할 거야.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고 0이 아닌 극한값으로 L이 존재하니까 뭐겠어? 차수 비교가 되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지. 그때의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왜 얘기해 주냐면
다항함수를 구체적인 식으로 유추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분모분자 차수가 같아야 하고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분모분자 차수가 같아야 하고 그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차수 결정할 수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들도 결정할 수 있어. 알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고 갈게요. x를 1로 보낼 때 주어진 식 제일 먼저는 극한이 나오면 꼴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분수꼴이고요. 1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6분의 1이라는 즉 수렴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이런 명제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루트 9 빼기 k인데 루트 9 빼기 k가 무리함수에서 0으로 수렴하는 거는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럼 k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이렇게 k를 찾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6분의 1을 준 거는 요 보기가 이제 쉬운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보통 얘를 뭐 m 이런 걸로 미정 계수로 줘요. 그러면 어쨌든 m이라는 값이 있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하는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처럼 누굴 찾아요? k를 찾아요. 그러면 m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k 자리에 3을 밀어놓고 0분의 0꼴이었으니까 분자를 유리화해서 분모에 있는 x-1을 약분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아래쪽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